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민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용인특례시 아나운서 박수연입니다. 오늘은 벌써 시민과의 대화 4번째 시간을 맞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조금 더 특별한 주제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이곳 용인에서 시군구 기초단체 최초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개최됐었죠. 이 자리에서 이 용인 시민분들께서 아주 주목하실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만큼 오늘은 그날 참석했었던 패널분들 다시 모시고 같은 주제로 좀 더 심도 있고 아주 깊게 우리 용인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번 시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용인시의 45년 수건이었던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 드디어 해제된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아주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해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용인의 45년의 이 규제가 드디어 풀리게 되어 있는데요. 평택 송탄에 소위 취수장을 만들어서 평택 시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을 하는 결정이 이제 1979년에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용인과 평택 일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재산권 행사를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습니다. 우리 용인이 상수원 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65%를 차지하고요. 평택이 35% 정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용인 내 규제된 그 땅은 면적을 서울 여의도의 한 8배 되는 면적입니다. 게다가 오산의 1.5배나 되는 큰 면적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저도 용인을 위원장 겸 국회의원을 할 때 저도 머리띠 두르고 마이크 잡고 평택시청 앞에서 연설했던 기억이 선합니다. 이제 그것이 드디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사 이동에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었느냐? 결국 해답은 반도체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15일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가 있었고, 그 220만 평의 한 19% 정도 되는 땅이 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를 잘 조성을 하려면 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풀어야 되는 거죠. 이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공장 설립이 아예 안 되는 곳이 있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국가산단에도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푸는 노력을 한 1년간 경주를 했습니다. 평택시는 좀 부분 해제 이런 입장을 처음에 좀 보였고, 우리는 이번 기회에 좀 전면 해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서로 오랜 기간 조율을 했고요. 국토교통부, 환경부 다 함께 조율을 해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고, 4월 17일 용인 특례시장, 저 또 평택의 정장선 시장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 등과 함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직후에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국가산단 이 승인 신청을 국토교통부에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걸 검토를 하고 나면 내년 1분기쯤 산단 설립 승인이 떨어지면요, 그때 바로 해제가 되는 이런 과정을 좀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완전 해제가 되는 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민분들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했던 점들 물어보시는 시간 가질 텐데요. 먼저 이지선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사읍에 있는 신성ENG 대표이사 이지선입니다. 지난 민생토론회 때 뵙고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까지 해제가 되고 앞으로 이제 용인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근본 민생토론회 때 정부의 특별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그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예,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특례시가 4개가 있습니다. 특례시는 지금 사실상 광역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시의 자율성을 살려주는 그런 행정 재정 권한의 부여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용인 특례시청에 오셔서 민생 토론회를 했죠. 그때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직후에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을 TF 단장으로 해서 4개 특례시 부시장 또 실무자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들 해서 지금 TF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한 6월경까지 이 안을 만들어서 22대 국회가 출범을 하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데요. 저희 특례시 입장은 행정권한, 재정권한을 좀 일괄로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때 토론회에서 나온 일부 권한, 예컨대 이런 겁니다. 51층 이상 건축물 또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어떤 도시 개발을 할 때는 특례시가 자율적으로 이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수목원이나 정원 조성도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특례시가 알아서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권한은 당연히 와야 되고 또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했던 것은 지방산업단지의 승인권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단을 심의하는 권한은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 특례시의 경우는 지금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되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가 122조를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많이 용인에 입주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산단 조성이 또 필요한데 특례시가 승인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심의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자꾸 지연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지사님께도 만나서 이제는 이 심의권을 넘겨줘야 된다. 민생 토론회 때도 제가 경기도 부지사께 넘겨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도 이양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법 제정 전까지 저희들은 권한을 더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법이 속히 제정이 돼서 좀 일괄로 행정권한, 재정권한이 이양이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좀 활발히 신속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정부가 좀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대화를 잘하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는 제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